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LM 플롯으로 이 레그 플롯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소스 코드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할 텐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레그 플롯 그대로 가져다가 LM 플롯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그 플롯 앞에다가 LM으로만 바꿔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위하고 거의 똑같이 그렸어요. 여기 X축하고 Y축의 요 그래프 크기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래프 똑같이 그렸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레그 플롯하고 LM 플롯하고 똑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LM 플롯을 쓸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그 플롯하고 LM 플롯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 레그 플롯에서 휴 하고 이제 뭐 스모커에 따라서 이제 색상을 다르게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휴 값을 넣었는데 unexpected 키워드라고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이 레그 플롯에서는 휴 값을 지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lm 플롯으로 그려봐야 되는데요. lm 플롯에다가 이제 스모커 넣게 되면은 이렇게 스모커 여부에 따라서 회기선을 다르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lm 플롯에서 이제 흡연 여부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낮은 금액에서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팁이 더 많이 냈고, 그 다음에 금액이 높아질수록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더 높게 됐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그려본 거 보면은 여기 좀 앞뒤가 여기에 좀 붙어서 표시가 되는데요. 이 LM 플롯이 이제 시보니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트렁케이트 값이 원래는 false였는데 true로 값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true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선이 여기 끝에 가 있었던 선들이 이렇게 좀 여백이 같이 보이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연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회기선을 다르게 그려볼 수도 있다. 근데 요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레그 플롯 다시 원래대로 이제 그리도록 하고요. 이 LM 플롯의 더 큰 차이점은 이제 컬럼 여기 서브 플롯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hift 탭 키 눌러 보시게 되면은 칼과 로우 값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변수를 넣어서 그 변수에 따라서 이제 서브 플롯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칼에다가 데이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요일별로 이제 서브 플롯을 그리게 돼요. 조금 선이 회기선이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칼에 여기 한 줄에 4개씩 그리니까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칼 랩에서 한 2개씩만 그리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서브 플롯을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변수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서브 플롯을 이제 따로 그린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레그 플롯과 LM 플롯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휴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칼이나 로우에 따라서 이런 서브 플롯을 그려볼 수 있다. 라는 게 좀 차이점일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그려봤더니 거의 이렇게 그 선이 일자에 가깝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피어슨 상관계수에서 요 기울기를 통해서 이제 상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 회기선만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도 직접 구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팁스에서 코릴레이션 하게 되면은 수치형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관계수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토탈 빌에 대해서 이제 팁 같은 경우에는 0.675라는 이제 상관 계수 값이 구해지게 돼요. 그래서 토탈 빌하고 요 스모커 요 그 원래대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예제에 있는 것처럼 LM 플롯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0.675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팁스에서 뭐 요일이라든지 그룹 바이에서 이제 뭐 요일이라든지 스모커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싶다. 예를 들어 이제 스모커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코릴레이션 값을 이제 그룹화해서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스모커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코릴레이션 값들을 따로 구하게 되는데, 이제 토탈 B라고 이제 팁스 보게 되면은 스모커가 아닐 때 상관 계수가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좀 더 높게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휴에다가 스모커 그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 스모커가 아닐 때, 노일 때 여기 기울기가 더 높게 그려지는 거를 이 상관 계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거의 1에 가깝게 상관 계수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예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ln 플롯을 이제 그릴 때 이제 또 다른 변수로 그렸는데요. 이번에는 사이즈하고 팁을 통해서 그리도록 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사이즈하고 팁 통해서 이제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연속된 숫자라고 보여지지만, 막상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밸류, 끊어진 밸류예요. 여기 이 연속된 밸류라기보다는 이제 끊어진 밸류를 표시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ln 플롯의 요 그 사이즈와 팁을 그렸는데, 요거는 우리가 스트립 플롯으로도 그려볼 수 있었던 데이터예요. 그래서 스트립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게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값이 빈도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빈도가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스트립 플롯을 찍어 보게 되면은 빈도가 많고 적음이 이렇게 조금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ln 플롯에서는 요 스트립 플롯과 다르게 이런 회기선도 그려주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요 스트립 플롯처럼 이 점들을 약간 퍼지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터 값을 설정을 해서 그리도록 했는데요. 그럼 저도 똑같이 요 지터 값 설정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지터 값에 따라서 여기 몰려있는 값들이 좀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한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퍼져서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립 플롯, ln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점을 찍는데, 이 값이, 이 사이즈라는 값은 연속된 값이라기보다는 디스크리트, 끊어진 값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점에 다 몰려서 찍게 되면은 이제 그 값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터 옵션을 사용해서 점을 이렇게 흩뿌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캡 플롯을 할 때 스완 플롯을 그려서도 이 값을 확인을 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옵션으로 ln 플롯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쭉 내려서 x 에스티메이터 값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x 에스티메이터 값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게 되면은, 기본 값은 이 x 에스티메이터 값이 none으로 되어 있어요. 이 x 에스티메이터 값은 뭔가 값을 이제 추정을 해서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평균 값으로 추정을 해서 그리도록 했어요. 평균 값으로 추정을 해서 그리는데, 여기 이렇게 밴드처럼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그려졌어요. 이 밴드가 그려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밴드가 2일 때는 되게 좁아요. 그런데 5나 6일 때는 이 밴드가 넓게 표시가 됐어요.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렇게 밴드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몰려 있을 때는 이 컨피던스 인터벌의 밴드가 좁다가, 그 다음에 값이 이렇게 적을 때, 모수가 적을 때는 밴드가 되게 넓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그릴 때는 보통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샘플링 할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샘플링을 했을 때 이 범위에 있을 값이 있을 확률이 이제 95%로 신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샘플링을 했을 때 이 구간에 있는 값을 이제 95%로 신뢰할 수 있다. 요 의미예요. 근데 샘플이 적기 때문에 이 범위가 이렇게 넓게 그려졌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평균 값으로 이제 평균을 이제 추정을 하도록 했어요. 각각의 여기에 이제 요 점들이 찍혀져 있는데, 여기 이 점들에서 이제 값을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평균인지,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어디쯤이 이제 평균값인지를 추정을 해서 그리도록 했더니 이렇게 평균값을 추정을 해서 그렸는데 요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한 요 밴드 값은 여기에서 이제 값을 이제 샘플링 했을 때 95%의 그 확률로 여기 있다는 걸 신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범위에서 이제 샘플링 했을 때 값이 여기에 있다는 거를 이제 95%로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신뢰 구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일단 평균값은 더 밑에 가 있는데, 왜냐면 요 밑에 이런 그 이상치 값들이 있는데 워낙 이제 샘플이 적기 때문에 요 밑으로 이제 그 평균값이 내려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 구간을 표시하는 것까지 그려봤고요.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요 그 앤스콤스 쿼텟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그 앤스콤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모델을 다르게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